여러분, 슈퍼마켓에 가서 음식물을 사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 생필품이 없습니다. 먹을 물도 없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로 헤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파퓰리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로지 일시적인 인기를 위해서 위정자들이 있는 돈을 복지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땐 좋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퓰리즘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이걸 좋아합니다. 왜? 일시적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온 김동원 교수를 모시고 파퓰리즘의 문제, 한국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작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오색기 당이 집권을 하고 프랑스에서는 옐로 자켓이 연이은 시위로 현 정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올라가 보시면 2016년에는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하고 특히 2016년 12월 달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포퓰리스트인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It is my high honor and distinct privilege. 바야흐로 세계 정치는 이제 포퓰리즘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포퓰리즘은 나라에 따라서는 이슈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반엘리트주의, 또 반세계화, 반이민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포퓰리즘의 경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냉전 체제가 붕괴한 거죠. 그리고 91년 12월에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세계는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독주 시대로 세계가 재편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계화는 선진국 모두에게 양극화를 가져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거두고 또 월스트리트의 금융기업들은 온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익을 누렸지만 각 나라들은 다 수많은 패자들을 소위 시장의 루저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2008년 9월 소위 리만 브라더스의 붕괴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일어났던 장기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에서 다시 한번 심화되는 양상을 빚게 됩니다. 기득의 정치권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무너진 중산층 패자들은 분노에 쌓이게 됐고 그 분노가 이른 귀결은 바로 이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탈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영국의 브렉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지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에 이 포퓰리스트 정당들의 지지도는 이 94년의 경우에 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이 지지도는 27%로 올라설 거예요. 5월 달에 있을 유엔 의회 선거에서 대약진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세계 정치에서 중도 보수나 또는 진보 정당은 이제는 유권자들로부터 더 이상 표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이런 그 정치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즉 대중영합적이냐 아니냐의 그런 중요한 판단 기준은 그들이 내건 구호가 소위 프리런치, 공짜 정심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지출은 국민이 부담하든 어떤 형태로든 부채로 조달하든 조달되어야 하고 누군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그 재원을 조달한다면 그것은 바로 공짜정심이 되는 거죠. 이 포퓰리스트들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우선 구호가 선명합니다. 영국의 브렉시트의 경우 딱 두 가지입니다. Control is back. 우리 대영 제국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이것이 컨트롤 백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EU에 대한 분담금을 내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의료보험을 개혁하자. 이 두 가지의 선명한 구호를 가지고 유권자들을 끌어들였던 거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선명하고 매력적이지만 그런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데서는 다 완전히 문제가 다릅니다. 첫째 부딪히는 문제는 포퓰리스트의 정책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비현실적입니다. 또 비합리적입니다. 공짜 정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 나라가 하는 선택이 바로 태어나지도 않는 다음 세대에게 이 부담을 지우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세계주의가 지난 3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심각한 양극화 문제로 몰아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주의가 이제 진전이 더딜 수는 있어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세계 경제는 그 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글로벌 밸류 체인을 통해서 가치 사슬을 생산 사슬을 엮고 있기 때문에 이걸 허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반개방 또는 반세계주의적인 그런 구호들은 바로 결코 자국 경제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그 무역 분쟁이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이 확산될수록 그것이 가져올 경제적 결과는 매우 불확실하고 그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문민화의 이행이라든가 또 우리가 그 98년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금 모으기, 또 가까이는 2016년에 촛불혁명,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우리는 포퓰리즘의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경제정책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는 이것이 공짜 정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에게 부담은 요구하지 않고 성과를 베풀고자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속임수죠. 누군가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부담을 쏘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 다음 세대에 그 빚을 넘기는 겁니다. 즉 정부는 재정 적자를 내서 지출을 하고 그 부담을 장기 국채로 떠넘기는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7조의 추경, 그것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죠.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선심성 정책들, 아마도 내년 총선에 더욱더 이런 구호들이 크게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포퓰리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경제 정책의 문제는 이 단기주의입니다. 국민의 등에 밀려 그런 지지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가지고 또 그리고 그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그런 성과가 큰 정책을 쓸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문제는 그런 단기적인 성과가 약효가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더 키우는 아주 나쁜 정책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 1사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 또 전년 동기 대비 1.8%의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봐라. 그러니까 더욱더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겠죠. 물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냐 하는 거죠.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은 외면하고 단기적인 그런
그런 경기 전환 또는 고용의 증대 여기에 온 정부가 온 힘을 매달린다면 장기를 포기하고 단기의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포퓰리즘 정치의 이 폭풍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